예, SNS를 통해서 세상을 들여다보는 SNS 톱파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왔습니까? 네, 세 가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뉴스 분석 시간에도 잠깐 다뤘는데요. 이 타다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SNS에서도 이제 반응이 좀 있어서 그런 걸 가져와 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 강연에서 주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된다는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 김용균 씨의 추모 1주기가 됐는데 과연 그 뒤로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소식부터 보죠. 네,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타다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는데요. 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SNS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슈들과 발언이 많습니다. 특히 이재용 소카 대표가 가장 강도 높게 이 타다 금지법을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고요. 토요일에는 이를 두고 해외 토픽감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택시 산업보호는 택시 쪽 규제를 풀어주고 택시 쪽 혁신을 하겠다는 기업이나 사람들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왜 택시에 대한 피해가 정확하게 입증되지도 않은 신산업을 금지하려는지 모르겠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글을 하나 더 올렸는데요.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체 간 대타협은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선전하면서 사실상으로는 카풀 서비스가 없어지고 택시 요금은 오히려 20% 올랐다고 했습니다. 또 이재용 대표 말고도 죄송합니다. 이재용 대표가 이제 박홍근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죠. 또 그거에 대해서는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 닫도록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재용 대표 말고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의견을 같이 했는데요. 박 회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타다금지법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그렇다며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겨버리면 앞으로도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예, 지금 박용만 회장의 이 나와 있는 글만 보면 네, 정확히 어떤 입장인가? 그러니까 타다를 지지를 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은 타다 금지를 지지하는 것이냐? 네, 뭐 문헌상으로만 보면 좀 그런데 네. 그 정확한 그 입장이 뭡니까? 네, 타다를 아무래도 조금 지지를 하는 입장이죠. 아무래도 택시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시민들이나 좀 댓글들을 살펴보면 이제 택시가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은데 너무 이렇게 산업 보호만 주장한다는 여론도 일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뭡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서울대학교 특강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말을 하며 대한민국은 좀 더 일해야 되는 나라라고 했는데요. 예. 그래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유기홍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늘 공무원 출신으로 주 40시간 근무했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니다. 라며 이제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오래 일하는 그런 국가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 52시간은 또 아울러서 삶의 질 향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많은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전혀 모른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과 지금 반박이 좀 나왔습니다만 네. 유기용 전 의원의 반박이 나왔습니다만 그 황 대표나 아니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뭐 다른 재반박이 없었습니까? 네, 재반박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예. 네. 52시간이 적습니까? 52시간도 일부는 많다는 의견. 최근에는 또 SK가 주 4일제를 좀 시행하기도 했다 보니 예. 이제 노동 효율성을 높이고 좀 시간은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조금 옳다고 보긴 합니다. 서울대 반응은 어땠습니까, 학생들?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잊을만 하면 또 황교안 대표께서 네, 한 건씩 또 터뜨려주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발언을 이어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분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 뭡니까? 네, 마지막은 이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숨졌던 김용균 씨를 혹시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 지난해 이제 혼자서 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을 하다가 24세 나이로 이제 숨지게 됐는데요. 이후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좀 떠올랐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고 김용균 씨의 일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경기도 모란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김 씨의 사망 이후에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가 이제 22개의 권고안을 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노동 현장은 1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을 부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전히 용균이가 일했던 화력발전소들은 석탄 먼지로 앞이 보이지 않고 2인 1조가 해야 할 일을 여전히 한 명이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현장의 상황을 함께 짚어줬습니다. 벌써 1년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 충격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은데 벌써 네. 1년이고 대책을 세운다면서 뭐 처음에는 아주 요란하게 대대적으로 개선을 할 것 같더니만 뭐 지금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또 없고 네.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서 해결을 하고 가야 할 텐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단체라든지 또 일부 뜻 있는 분들의 그 노력이 또 계속 되고 있으니까 네. 또 무엇보다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께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크게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 네, 준비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